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또 윤미향과 관련해서 쏟아져 나오는 여론 언론들 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는요, 윤미향이가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게 어제 만났어요. 어제 오후에 만났는데 오늘서부터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자가 만났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계기로 해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지금 상당히 바뀌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 뉴스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늘 윤미향 그리고 이 정의연에 대한 전격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정의연 측에서는 변호사가 입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랑이가 좀 벌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미향 남편 수원시민신문 기자인데 너무나 접속이 폭주하게 되니까 아예 차단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미향 이번 사건 이제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담당 검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왜냐하면 이 검사 내부에서도 이번 윤미향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현직 검사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신뢰성도 이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담당 검사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릴까 합니다. 이 윤미향 할머니하고 윤미향 당선자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수 할머니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7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 단 한 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폭로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어제 사실상 이제 절정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리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12일 만에 윤미향과 이용수 할머니가 만났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이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이고 그리고 관계 부처에서 이 회계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 기다려보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여당 정부 여권에서 이 각본을 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수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용수 할머니가 용서했다 이 소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비판적인 여론도 이제 수그러들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극적으로 만나는 이 여건을 만들어 놓고 만나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용서했다 이렇게 언론에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 있다가 용서한 것은 아니다. 안아달라고 해서 그냥 안아줬을 뿐이지 용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말을 언론에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또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용수 할머니를 윤미향 당선자가 만나게 된 것은 이런 극적인 모멘텀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언론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쇼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설령 용서한다 한들 이 할머니가 용서한다고 그래서 객관적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 그 불법이 합법화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러니까 와서 살살 빌고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도 또 착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줬을 뿐인데 무슨 용서한 거냐. 절대 용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가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어떻게 정부 여권이 이 윤미향 사건을 다루는 전략에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올지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권 안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과 그 다음에 이해찬 이 두 거두들의 발언이 생각이 달라요. 이낙연 당선자는 상당히 엄중하다. 그래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그 무슨 소리야.
아직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됐는데 사실관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그냥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본다면 또 이낙연 당선자가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부인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번에 이낙연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이 윤미향 사건을 잘못 다뤄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친문도 아니고 친노도 아니고 어정쩡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냥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정부라고 하고 이런 발언 때문에 혹독한 검증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되는데 이 당선되자마자 악수를 두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윤미향 사건은 이낙연 당선자한테는 단순한 어떤 회계 부정 그 다음에 정의연의 부정과 비리 이런 사건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당선자도 지금부터는 입을 다물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청와대 기류, 그 다음에 당내 지도부의 기류하고 다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당선인도 상당히 이번 윤미향 사건으로 인해서 입지가 현재로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진실 이제 게임이 되고 있는데요. 무릎을 꿇었다 하고 용서를 안 했다. 무릎 꿇은 것이 곧 용서를 해줬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이 다른 거와 관련해 가지고 진보 대표적인 논객인 진중권 전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세계를 날조하는 저들의 방식이 또 한 번 드러났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제는 비리 혹은 비리 의혹이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고 아무리 큰 비리라도 숨김없이 공개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작은 비리라도 은폐하고 변명하고 두둔할 경우 조직은 신뢰를 잃게 된다. 그리고 공당이라면 윤미향의 누추한 변명이 아니라 할머니의 한 맺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윤미향을 청산하지 않는 한 위안부 운동의 도덕성에 생긴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진중권 전 교수의 이 얘기 중에서 할머니의 한 맺힌 목소리에 여당 그리고 청와대 제대로 새겨들어야 한다. 이 말은 정말로 뼈아픈 조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중권 교수 오늘 오후에 페이스북에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와 화해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윤미향 총력 방어 태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은 같지만 조국 프레임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비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윤미향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을 보면 말이죠. 여전히 국민은행 계좌에 3억 2천만 원의 예금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집 살 때 본래는 집을 팔아서 샀다 했다. 적금을 깨서 샀다고 그랬는데 적금을 만약 깨서 샀다면 2억 원이나 사고 그러고서도 3억 2천만 원의 예금이 지금 현재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거예요. 3억 2천만 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곽상도 의원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 계좌에 들어간 3억 2천만 원이 예를 들자면 정말로 과거 모금과 관련된 즉 기부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고 만약 기부금이 이런 개인 재산으로 선관위에 신고가 됐다면 이것은 명백한 횡령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 구제하고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미향 당선자가 과거 국민은행의 개인 고자 4곳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부금을 모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이번에 남아있는 구자의 3억 2천만 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그야말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랄만한 증언이 하나 나왔는데요. 위안부 할머니, 고 곽예남 할머니의 수양딸
이분이 이민주 씨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에 여당 관계자가 찾아와가지고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최근에 지역 여당 관계자가 찾아와서 5월 30일이 되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생기고 그리고 거대 여당이 탄생해서 언론법도 바뀌고 법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정 의원이 공격받고 있는 것을 전환하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 그때까지만 조용히 써달라고 당부 아닌 당부를 하고 갔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이 윤미향 사건을 조기에 말하자면 마무리 지으려고 여론 관리를 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개인 계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안성 쉼터를 소개해 준 이규민 당선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규민 당선자가 안성 소녀상을 건립했는데 이 건립 추진위도 이 소녀상 건립과 관련된 비용 윤미향 개인 계좌를 통해서 기금을 받았다. 이런 지금 또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개인 계좌와 그리고 법인 계좌 얼마나 이건 회계 엉터리가 아니라 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다. 확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법조계에서는 굉장한 이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제대로 수사하면 이것은 구속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윤미향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 검색을 차단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섰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도 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당선자도 대권 잠룡의 측면에서 이번 사안을 다루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현재 흘러가는 걸 보면 마이너스 쪽이 확실합니다. 자, 근데 이재명 지사는 본래 어차피 친문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완전 비문인데 지금 나눔의 집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자체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또 이 실태를 불법 관련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오늘 개인의 페북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해야 된다. 이런 제목 하에 올렸는데 이 페북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5월 13일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이 집에 대해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많은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나라 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한 점. 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서 공고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또 면허 미소지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또 수의 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점. 이런 것들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 관리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출근 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 그 다음에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 취득에 지출한 점, 이런 많은 비리 의혹, 불법 사례들을 적발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하겠는데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992년도에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 현재 위안부 할머니 6명이 생활하고 있고 평균 연령이 95세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눔의 집에 대한 경찰 자체 도지사가 이 수사권을 발동시킨다.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야말로 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불만 수준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불만을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 더 확고히 하는데
쓰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정치니까 그런 계산도 안 하고 행정을 하고 이런 비리를 파헤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죠. 당연하죠. 정치인이니까 모든 크고 작은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유불리가 어느 정도인지 당연히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청와대나 여당과 다른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처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론으로 지금 점점 확산돼가는 윤미향 사태를 이용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잠룡으로서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부지검의 담당 검사는 상당히 실력도 있고 그리고 평판도 좋은 그런 검사가 지금 담당 부장검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장 최지석 검사인데요. 이 최지석 검사는 과거에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특검까지 구성이 돼서 수사를 한 바 있었는데 그때 특검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는 검사이고요. 그리고 특검 경력을 포함해서 기획, 특수, 공안 분야를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프하고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다. 이번 사건도 허술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1994년도 수능,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합격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지난번 이 MB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여기에서도 실력을 발휘했다면 이번에도 정의연, 윤미향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서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